우리가 시세 포착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 들으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반종민 소장의 종목을 들어볼 텐데요. 소장님, 어려운 시장에서 종목 이야기를 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네요. 어떻게 오늘 패스해요? 그래도 해야죠. 네,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해야 되겠고요. 네. 좀 아무래도 대부분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모멘텀은 남아있는 부분들은 맞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종목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뭐죠? 뭐 대형주는 아닙니다. 절대 대형주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환경 생태계 보건 사업 및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2018년 남북 경협주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됐던 종목이었다.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는 크게 부각이 됐지만은 사실상 남북 간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사그러들면서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작년 8월까지 굉장히 하락폭을 했고요. 하락폭이 나와주면서 그 8월에 저점 갱신을 한 뒤에 재차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때 DMZ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올렸던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러한 테마적인 부분들은 사라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 매물을 통해서 보합권으로 굉장히 흘렀던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올해 2월부터 재차 좀 상승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때 타이밍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사실상 정치 테마주로서 엮여져 가면서 재차 크게 상승을 했다가 내려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도시재생 재추진 공약으로 인해서 하락폭을 막고 반등을 보여줬던 시기였다 이제 보시면 되겠거든요. 사실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소 코로나19를 통한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좀 하락폭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현상을 통해 정치 테마주가 재차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과 환경이 이낙연 정치 테마주로서 부각을 받아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5년간 정부에서 51조 원 규모의 농촌 지역 재생 투자 소식을 투자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한 미군의 공여 구역 개발을 하면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요. 사실 1조 원 규모의 이제 투입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자연과 환경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국군 재정관리단으로부터 토양 오염 정화 사업을 이 자연과 환경이 추진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멘텀을 통해서 재생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낙연 관련주를 이러한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얻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장세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한 가지 모멘텀으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멘텀은 깔고 추가적인 모멘텀을 같이 들고 가야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인 상승폭을 좀 크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장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관련 정치 테마주로서 부각을 좀 더 한번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은 지수의 흐름과는 굉장히 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에 지수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지만은 어느 정도의 일정한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하락폭을 다 막아줬고 이러한 매물 구간을 통해서 소화를 하면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수의 하락과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매집 주체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도 이렇게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매집 주체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00일선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일시적으로 4월 총선을 통해서 그 전에 사전에 부각을 세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소형주기 때문에 굉장히 시총이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담아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전략으로 좀 짧게
잡아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목표가를 적게 잡는 것은 아니고요. 목표가는 1,800원으로 좀 크게 잡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시장이 시장인 만큼 또한 총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연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손절 구간은 1,08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자연과 환경을 봤는데요. 이제 총선 이벤트도 고려를 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이 종목을 또 가지고 오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아요. 목표가, 손절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화면 통해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오마이스탁 이제 거의 끝 무렵인데요. 노란톡 플러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던져주고 계셔서 한 종목만 더 살펴볼까 합니다. 김다하는 거 뭘 골라볼까요? 네, 제가 노란톡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인지 노란톡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뽑아볼 종목은요. 바로 앞타바이오입니다. 앞타바이오 15,300원에 1,000주가 넘게 있으시대요. 파는 게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앞타바이오를 15,300원이면 지금 현재 16,000원대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플러스권에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한번 점검 들어가도록 합니다. 박정식 전문가님, 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당연히 다 팔아요? 전략 매도입니다. 네. 그래요? 왜냐하면 내일 시장 되게 안 좋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전략 매도하셔서 11,000원 이하에서 다시 노리세요. 아시겠죠? 일단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11,000원 이하 자리에서 다시 재공략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미 미선물도 4.7%대 이미 급락이 나와서 멈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 급락이면 오늘 미국 시장 한 대략 7, 8% 이상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내일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거 앞타바이오 밀리겠습니까? 안 밀리겠습니까? 지금 거의 뭐 대다수 종목들이 내일 되게 부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종목 보유하신 거 있다면은 그리고 그게 만약에 수익이라면 일단 전량 매도하고 내일 시장을 맞이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수익을 보고 있는 앞타바이오 이 네. 시청자분은 더더욱이 말할 네, 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얘기 나온 김에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난주부터 공격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보여주셨던 또 대표 1인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다 팔아라라고 지금 외치고 계신데요. 시장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챙겨주세요. 다시. 네, 일단 지금 수급을 좀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별 추이를 보시면 이미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3개월 연속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제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제가 이 수급 분석을 한 2006년도부터 수급 분석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때도 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2008년도 한 1월경부터 지속적으로 물량이 6개월 이상 쭉 빠져나갔다가 10월 급락장을 맞이를 했거든요. 근데 자, 이번에도 3개월 연속 강력한 수급 이탈이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건 이게 조금만 더 이어지면은 또 한 번의 급락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불안한 자금 이탈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까? 전 세계가 공급의 충격. 회사가 생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만 콕 들어박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소비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충격이 동시에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신용 강등되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강등되죠. 그러면 특히 이제 대부분의 회사채 등급이 BBB 가장 낮은 등급을 한 50%권역에 놓여, 그러니까 회사채를 총 봤을 때 50%가 BBB 등급인데 여기서 만약에 기업들의 실적이 만약에 안 좋아지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냐면 정크본드로 그 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정크본드로 내려가 버리면 어떤 상황이 된다면 기존에 이제 기관들이 회사채 포트폴리오를 두고 있는데 정크 등급이 돼버리면 그거를 포트폴리오에 둘 수 없이 그냥 매도를 하게 됩니다. 즉 뭐예요?
투매가 나오게 돼요. 회사채 투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디폴트 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위험성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이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시장을 리스크 있게 바라봐야 돼요. 제가 괜찮아지면은 괜찮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정식 전문가 그리고 반종민 소장은 매주 월요일에 오마이스탁을 담당하고 계시는 두 전문가세요. 시장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경우 시그널을 드릴 테니 그때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마이스탁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